이 바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서러운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 살아낸 시간들은 거센 파도에 몸을 맡긴 유랑과도 같았습니다. 엉클어진 이야기가 포말이 되어 부서집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토록 아파야 했을까요? 생의 한가운데를 관통했던 그날의 고통, 상처는 깊고 통증은 예리했습니다. 사람의 입을 닫게 하고 울음마저 삼키게 했던 잔혹한 역사가 이제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증마저 망각해야 했던 시간들, 그날의 상흔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애 가장 길었던 날들, 영원 같았던 공포를 아느냐고. (70년을) 묻혀 있어야 했던 섬의 기억, 잊으라 했으나 잊을 수 없었던 제주 4.3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도. 한 해 16만 대 이상의 비행기가 오가는 제주국제공항은 한 해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 이 유명한 휴양의 섬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최대의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이 자행된 섬이란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주 4.3이라 이름 붙여진 학살의 광풍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오늘은 아들 배상근이도 같이 왔습니다. 다섯 식구가 오붓하던 가족은 이제 장녀 월생 씨가 유족으로 남았습니다. 여기 묘역에 헤아릴 수 없는 표석들은 모두 제주 4.3에 희생된 행불자들의 넋입니다. 시신의 행방을 모르는 표석들 속에 월생 씨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외가 친척들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립다는 말론 다 담을 수 없는 아버지. 아빠 너무 불러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빠 엄마 불러본 기억이 없거든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나서 이렇게 50이 넘을도록 함께 오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용서해 주십시오. 알 수 없었고 알아내기엔 너무 버거웠던 아버지의 생을 이렇게나마 닦아봅니다. 아버지가 20년생, 1920년생. 먼 산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를 데리고 간 제주의 참상을. 비명마저 삼켜야 했던 삶과 그날의 떼죽음을. 가족이 생리별하고 뿔뿔이 흩어져 겪어야 했던 비극의 현장이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실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으며 마을 이장을 하셨던 아버지도 저런 곳에 갇혀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도 감옥 안에서 돌아가셨대요.
네 상태를 지금 상상이 돼요. 제가 이번 그 4.3 공원을 방문하고 4.3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3.3m 방 한 칸에 30명 이상 다 집어넣고 앉을 수도 없고 좀더 선 상태로 그 광경을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제주도 곳곳에 상처 없는 땅, 피멍들지 않은 이가 있을까요? 제주 4.3으로 도민의 10%, 3만여 명이 희생되었으니 섬 안 집집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를 보는 것 같아. 16세 육지로 떠난 후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했던 어린 소녀가 월생시의 심연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 진압작전과 무장대 보복살상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됐고 130여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제주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버금가는 참상이었습니다. 이때 제주도는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그 한림 지금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그 자리에 그 군인 주둔소였대요. 그 국민학교 자리가. 그래서 군인 주둔소에 끌려가서 그 어머니가 그 고문을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그 죽기 직전에 어머니가 막 하소연을 했대요. 삼남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새끼들 한번 보고 난 죽어도 좋으니까 새끼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막 빌었대요. 그러니까 그 군인 토벌대들이 어머니를 풀어 석방을 시켜줬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전혀 걸음도 걸을 수 없고 하체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한림서 진근하면 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지 못하고 그 대림이라는 마을에 외갓집도 그때 피난 나와서 살았는데 글로 가셨대요. 죽는 순간까지 니네들 삼남매를 한번 보고 죽었으면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도 못 풀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배 아파 낳은 아이 셋, 꼭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 빌고 빌었다는 어머니. 죽는 순간까지 삼남매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어머니가 어떻게 눈을 감았을지 생각만으로도 목이 메입니다. 산 목숨 부지하느라 육지로 떠나 홀로 견뎌온 세월이 자풀처럼 무성합니다. 아기 무덤 같은 작은 봉분.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했던 어머니를 이제야 뵙습니다. 평생 제주 땅 밟는 것이 싫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던 당신의 큰딸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군인 주둔소에서 겨우 풀려난 후 고문 후유증으로 2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불효자 아닌 불효자로 살아야 했던 월생시의 사모곡이 짙은 향을 피우며 타오릅니다. 이제 그녀는 그날의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기억은 못하지만은 항상 엄마를 마음속에서 그립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늦게 어머니를 찾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수많은 묘지를 봤을 때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감정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희생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과연 가능한 역사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잔악한 존재인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4.3의 모든 희생자들과 잃어버린 가족의 넋을 기립니다. 대구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고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유해를 발굴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발굴 작업하는 그 재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죄 없이 쓰러져간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그 희생자들을 정말 발굴해서 그 유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7년 3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직은 꽃샘 바람이 쌀쌀한 봄이었는데 이곳 제주 북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28주년 3.1절 주도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허가받은 집회였기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3.1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 통일 국가를 세우자, 친일파를 처단하자 구호는 명료했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애월과 조천 쪽 사람들까지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오후가 되어 관덕정을 향한 행진로로 이어졌습니다. 행진은 평화로웠습니다. 군중의 대열이 관덕정 광장을 벗어난 시점, 말을 탄 경찰의 말발굽에 한 아이가 채어 쓰러졌습니다. 경찰의 말은 유유히 사라지려 했고 성난 군중이 경찰을 잡으라고 쫓아갔습니다. 달아나는 경찰을 쫓는 북새통을 향해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공포탄이 아니라 발포탄이었습니다. 이날 6명의 주민이 쓰러졌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주 4.3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3.1절 사건은 제주 4.3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단정하고 곧바로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발이 묶였으나 민심은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위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려 해 불가피하게 총을 쏘았다고 경찰이 발포의 정당성을 발표하자 제주도의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3월 10일 제주도 내 민관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3.1절 사건을 폭동이라 규정한 경찰 발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미군정은 3.1절 사건을 좌익 배후 조종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했고 군정 조사단의 보고서에 총파업을 좌익에 의한 전술이라 적었습니다. 제주도에 빨갱이 섬이란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3.1절 사건 후 많은 이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시위 혐의로 옥살이를 하거나
쫓기는 신세가 되어 육지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1948년 5월 1일 제주 중산간 마을 오라리. 전날 무장대에게 피살된 주민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30여 명의 우익단체 사람들 중 오라리 출신 우익 청년단원들이 좌익 활동가로 알려진 4가구 12채의 집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방어를 한 우익 청년들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무장대 20여 명이 총과 죽창을 들고 추격합니다. 이날 이후로 제주도는 죽고 죽이는 유혈 사태로 치닫게 됩니다. 제주 학살의 발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 때 제주도민들은 거의 피난을 갔습니다. 무장대가 단독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냈던 것이죠.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50 단독 선거 거부 지역이었고 이는 미군정에 도전장을 던진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1948년 11월 13일) 애월면 원동마을과 조천면 교래리를 비롯한 여러 마을에서 더벌떼는 총살과 방화를 자행했습니다. 이 피바람으로 학살된 이들의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오름등선과 초원이 평온하게만 보이는 구저읍 다랑시오름 지대. 이곳에 무차별 학살극을 피해 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몰살된 다랑시굴이 있습니다. 도벌대가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안에 있던 모두가 굴 안에서 지식사했습니다. 이들은 죄 없는 아이와 여자, 노인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44년이 지난 1992년 굴에서 발견된 6월 11굴은 모두 화장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변을 당한 이들은 종달리와 하두리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정부는 제주섬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초토화 작전, 학살의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마을 주민 2만여 명이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군 당국이 제시한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회유책을 믿고 하산하여 수용되었던 곳이 바로 제주 주정공장입니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귀순자 대다수는 형식적인 군법회의를 거쳐 형량도 죄명도 모른 채 사형되거나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제주에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을 예비 범죄자라 하여 잡아들인 후 처형한 것입니다. (1950년 7월 말부터 8월 말 한 달간) 예비 검속자에 대한 군 당국의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과 현재 제주공항 자리인 정뜨르 비행장이 예비 검속자 처형장으로 쓰였습니다. 예비 검속자들은 비행장에서 처형되거나 근처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예비 검속자들. 유족들 대부분은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농사짓고 자식 키우며 고만고만하게 살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학살의 회오리에 휘말려 어디로 가 잠들었을까요? 대전시 산내 골령골. (1950년 7월)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 4.3과 여순 사건 관련자들. 충남 지역 보도연맹 민간인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처형되어 묻힌 비극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있다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에게 총구를 겨누어 인간 존엄을 말살한 구덩이가 흉터되어 패인 그 매장터가 곤령골입니다. 제주 북촌리 4.3 유족회에서 곤령골을 찾아왔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을 죽여 구덩이에 묻었던 참극의 현장. 이곳 야산 어딘가에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잠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복을 위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하겠습니다. 이곳이 1학살지고요. 이 도로 건너가 2학살지, 다시 반대편이 3학살지, 이 골짜기를 따라서 8학살지까지. 그래서 이곳 1학살지부터 8학살지까지 거리가 1km예요. 그래서 산내 곤령골이라는 이름 앞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시작됐던 유해 발굴은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차례 진행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441구의 유해와 4,587점의 유품을 수습했는데 엉켜있던 그 많은 뼈를 모두 감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23일에 작성된 미군 정보 보고서에는 북한에 의해 서울이 함락되고 난 후 형무소의 재수자들이 북한군에 의해 석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수천 명의 정치범들을 처형했고 3일에 걸쳐 대전 형무소의 정치범 1,800여 명에 대한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군정도 민간인 집단 학살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해 발굴 현장을 지켜봤을 때 그런 감정들이 막 생겼어요. 인간은 무엇이? 그다음에 함께 나오는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이 탄필이 나올 때 국가란 무엇이지? 이 총이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죽였구나라는 생각. 지금 이제 1학살지의 그 매장지가 한 100m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발굴해낸 뼈들 유해가 1,000구가 넘어요. 100m에 1,000구면 그걸 10m로 줄이면은 100구예요. 이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해서 켜켜이 쌓여있는 그 뼈들을 보고 있다면 정말 인간이 이래도 되는가?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좀 이렇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모를 쓰고 있던 헌병들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구덩이는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아침부터 길게 파놨어요. 이 청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기다리게 합니다. 왜? 트럭이 오면은요. 이 사람들을 번쩍 들어가고 구덩이 앞에 엎어놓고 물러섭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던 군인과 경찰들이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군홧발로 등어리를 밟아요. 긴 구덩이를 파놓고 그 긴 구덩이 끄트머리에서 총으로 총살시켜서 그냥 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수백 미터에 달한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 여기 우리 아버지도 대전 형무소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셔버리고 이제 우리 시아버지를 쳐다한 거 아니고 아빠 쳤다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우리 신랑이 이제 유골 검사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시아버지를 쳐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아로 가가지고 내 혼자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내 생전에 시체를 쳐다가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4.3의 상처와 아픔은 제주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주 4.3에 대해 오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건 지금부터 국화 한 10송이 하고
여기 이 야산에도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학살된 후 74년 만에 유해를 수습한 김천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무덤입니다. 네, 여기 구덩이가 5군데라. 요 구덩이는 2003년도에 발굴을 1차 중을 민간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굴하니까 그것을 한 32구를 건져냈어요. 1차에서는 한 100여 개 되고.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2003년도에 발굴했으면 그걸 갖다가 DNA 검사를 해갖고 우리 유족한테 알려줘야 되지. 이 삐따구를 뭐 개를 줬는지 어디 파묻었는지 지금 우리 김천 유족들은 정신병에 다 만나놨어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면서 잔을 드리겠습니다. 잔 올리시고 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여기서 시행되신 분 네, 바로 여기 2003년 돌고개 산기슭에서 100여 점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당시 유해를 보관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 다시 파묻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 2024년 9월 1차 유해 발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내년에도 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과거 진실 화요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업을 해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대조작업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유족들의 체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유족들이 체열된 숫자가 한 2034명 정도 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체열 인원이 많을수록 신원 확인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족분들의 체열이 더 널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 구덩이에서 나온 유골과 유류품은 누구이고 누구의 것입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도 관계 당국은 예산 부족으로 진행을 못하고 더 이상의 발굴 작업도 중단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 거야, 아빠. 순자가 왔어. 나 나서 2달 만에 잡혀가지고 이거 뭐야 얼굴도 모르고 나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커서 이제 나가 죽게 됐어, 아빠. 빨리야, 나 죽기 전에 한번 나와야 나가 다 아빠 다 묻어두고 나가 떠날게. 빨리 와, 빨리 어떻게 헤쳐나와. 아빠 잘 계셔 그동안이라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파헤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그때 제주도에는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에서 잡혀온 사람들 일부 여기서 처형도 됐지만 많은 분들이 2,000명 넘는 분들이 전국 각지 형무소로 흩어져서 수감이 됐었습니다. 수감이 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나는 시기에 이분들이 또 비밀리에다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또 학살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은 이분들이 형무소 간지도 몰랐고 학살된지도 몰랐었어요. 이분들이 육지형무소 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분들이 뭐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분들이 거기서 끌려가고 또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누구에서 명령에서 이렇게 희생이 됐는지 이런 것이라도 좀 알고 싶어하는 게 유가족의 마음입니다. 세종 추모의 집.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관입니다. 이곳에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각지의 희생자 발굴 유골과 유류품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발굴된 유해는 추모의 집에 안치되기 전 현장에서 1차 분류, 2차 세척과 보존 과정을 거치고 전문 연구소에서 유해 감식과 DNA 채취를 실시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감식을 통한 유해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고
향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좁은 공간에 빽빽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 대전 곤령골 등 전국 각지에서 학살된 희생자의 유해 4,100여 구와 12,000점의 유품이 보관할 마땅한 시설이 없어 2016년부터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된 상태입니다. 수습된 유해 4,100여 구 중 유가족을 확인한 건 단 6구. 유족이 한 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추가 유전자 분석과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대전 산내 추모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46년 2월 28일) 국방경비대 제2연대가 창설된 곳. 이곳에 주둔하던 2연대는 여순 진압작전에 나섰다가 진압을 마친 후 대전으로 회귀하지 않았고 1948년 12월 제주도로 주둔지를 옮겨 제주 4.3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제주에 주둔하던 시기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부대가 제2연대인데 공적비 전투약사에는 제주도 공비 소탕작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국 영령 및 순국 선열들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국립대전현충원.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국립묘지 장군묘역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두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1949년 3월 2일 날 부임했던 유재흥 전투사령부의 사령관이 제주도에 오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그 초토화작전을 피해서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는 한라산으로 막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추운 겨울을 보냈던 제주도민들에게 이 유재흥의 전투사령부에서 삐라를 뿌립니다. 내려오면 살려주겠다. 소위 이제 선무공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거짓말이었죠. 내려오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죽이고 또 이 사람들을 그 제주항에 있던 주전공장을 끌고 가서 가둬놓고 불법적인 이제 군법 재판을 해서 육지에 있는 형무소로 이제 이감했던 것이 제주 4.3의 아픔이 육지로 이전되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랬던 유재흥이라는 사람이 이 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돼 있어요. 과거 일제강점기 어떤 전력이 있냐면 이 사람이 한국전쟁에서 그러한 전투사령관으로 역임하기 전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육사 출신이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결국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국군으로 침투해서 자기 신분세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제주도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별을 달아서 또 국방부 장관까지 가서 이곳 국립묘지 안장되어 있는 그런 쓸쓸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과 관련해 장군묘역에 안장된 진압 책임자는 서울현충원의 3명, 대전현충원의 7명, 총 10명입니다. 근데 한국전쟁, 제주도는 점령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비검속이다. 요시차린들이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3개 경찰서에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4개 경찰서에 수많은 주민들이 끌려왔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검속한 사람들을 처리해라. 결국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김두찬이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A, B, C급 중에서 처형할 사람들 빨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특무에 보고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해방 후에 한국전쟁 시기에 서로 다른 그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안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생각에서는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아주
많은 도민들을 희생시키고 또 대전 그 국립묘지에 와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4.3의 그 국가 공권력을 북한폭력을 행사했던 주요 책임자들이 다 거기에 모셔져 있거든요. 여전히 국가적인 영웅으로 이제 그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4.3을 국가 폭력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고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그럼 국가가 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분들을 저희들이 뭐 현충원에서 파면하는 것까지 뭐 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4.3 기간에 그 여기 토벌을 하는 거를 로 이제 공적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서운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마땅히 좀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조치라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제주 4.3 사건 진압부대 책임자들은 강경 진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지휘관들 중 여러 명이 국립묘지에 안정돼 있다는 현실은 아직도 4.3 사건 진상 규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이모 가서 말 들어보면 아주 짜랑짜랑해. 아주 90이 넘어도 정신은 한창해가지고. 그리웠던 얼굴을 보러 가는 길, 월생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평생 처음 만나는 거야 지금. 예. 들어오시어. 아이고. 고생했었어 나도. 아이고 정말 오전에라고 너무 이쁘다. 아이고 세상에 이모. 아이고 이모 들어오세요. 앉아 있어. 들어오시어. 앉아. 앉아 먹어보여. 가만 있어. 이모 가만 있어. 아이고 춥구나 옷 더워서 이모 가만 있어. 잘도 아깝다 이게. 아깝다. 잘도 많이 아깝대. 아깝다고 이쁘다고 많이 이쁘다고. 고문 후유증으로 알아놓은 월생 씨 어머니에게 보리쌀을 갈아 죽을 해먹였다는 막내 이모. 이모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은 2022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냥 가보나 야이도 화장하장 그러고 얘네 또 동생이 있어. 여자 동생. 또 있었는데 네가 아버지가 나가고 간 때는 어머니가 임신한 거라. 얘네 동생이 임신했을 때 갔었구나. 임신할 때 이모가 10살이니까. 10살이니까. 그렇지. 당시 10살이던 이모는 93세 노인이 돼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삼남매를 애타게 찾았다는 사실도 이모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대로 사는 뒤 집이 째가가 잊어버렸어. 나 춘정천한 건 완전 잊어버리고 언니네 집이 간 사는 언니네가 그렇게 잘해줘. 산간에 살다 보면 막 그냥 살지 못하게 사람들 와 그네 말도 아니고 무죽어놓고 막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속과이 하려는다. 속과이 가는 것은 피난 나가라고 한다. 피난 나가라고 말이야. 피난 나가라고 한다. 경험한지 난 군인들이 와서 다 어린 마음에 죽여버리니까. 어린 입은 사람들이 왈칵왈칵 들어온 거라. 아 경호대면은 못 죽어놓고 뭐 무슨 사연 듣지도 아니고 너는 왜 할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억울한 생을 마쳐야 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거면 왜 낳았느냐고 원망이 가득했던 지난 날들. 제주도는 그녀에게나 이 터전에 남은 이들에게나 서름과 한의 땅이었습니다. 이거 웬일이요? 당신이 이거 웬일이요? 이깔난 새끼가 그냥 팍 쏜다고 권총을 딱 내면 딱 들이대는 거라. 그냥 날 막 겁먹은지면 이젠 아버지는 너무 끔찍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제주 4.3. 우리 언니는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망각의 역사에 대해 이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매일 밤 서럽게 울던 날들도 다 지나갔네요.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야를 데려다 주고 있다고. 이모 생각을 죽어서 하지 마라. 저 잊어보지 말라고. 이 이모만 뭘 잊어버려. 나 마음을 담아서. 근데 돈은 조그마기만 담아지난. 이거 뭔데? 이거 과자 가격이요.
걔는 이거는 손지야.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 원도 한도 피는 거. 걔는 와도 좋게 밥도 못 해주고 영 임신한 그자 대나마는 나 뭐만 알아. 내가 어린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엽게 키웠냐. 그렇게 걔는 멋으로 용돈으로 좀 쓰니까 용돈으로 좀 쓰니까 경하라. 맞잡은 두 손이 말합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사삼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사삼이 남겨온 상처도 알려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노력들도 알리는 것들이 우리 어떤 현대사의 하나의 정신이 될 수 있는 거고 미래 세대들한테 사삼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게 우리의 어떤 평화와 인권과 화합과 같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은 저희 또 다른 역할을 생각해요. 아주 어르신들의 사고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미래 세대의 열린 사고 속에서 사삼은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조국을 강하게 열망했던 죄, 부당한 권력에 결사처왕했던 죄로 빨갱이 섬이 되어야 했던 제주도엔 70년 세월 동안 아무도 거두지 못한 목숨이 되어 바람 한 자락에도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는 넋들이 수두룩합니다. 캄캄한 동굴 속 낯선 이름으로 뿌리 끝까지 아파하며 꽃으로 핀 제주 4.3의 역사. 제주 4.3. 그날의 폭풍을 살아낸 모든 분들께 불띠붉은 진원의 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